조선시대에도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바로 효종이 과다출혈로 사망한 일이었죠. 그런데 정말 그 작은 침으로 어디를 찔렀길래 피가 흘러 넘쳤던 걸까요? 피가 그치지 않고 솟아나왔는데 이는 침이 혈락을 범했기 때문이었다. 효종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의원은 바로 신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신각이는 침술 실력이 뛰어났기에 인조가 의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걸 방증하듯 효종 9년 효종이 낙마사고가 일어나자 효종은 의관 신각이에게 침 치료를 시행하도록 명하였고 침으로 종기를 찔러 피를 빼내는 방법으로 효종 다리에 있던 종기를 점차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효종은 신각이로 인해 호전되었습니다. 효종 10년 4월 27일 효종의 오른쪽 수염 부근에 작은 부스럼이 생겼다. 5월 1일 효종은 본인의 종기 치료에 최선을 다하라고 명하였다. 5월 3일 효종이 편자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악화되었다. 5월 4일 병상에 누워있던 효종이 신각이를 부르라 하였다. 효종은 옛날 신각이를 통해 자신의 몸이 호전되었던 것을 떠올린 것인데요. 그러나 1년이란 시간이 신각이를 바꿔놨습니다. 바로 수전증이 심해져 신각이는 집안에만 머무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부름을 저버릴 수 없었던 신각이는 자신의 몸도 생각하지 않고서 급히 입걸하였습니다. 세자와 의원들이 신각이의 떠는 손을 보고서 그가 치료하는 것을 극히 반대했지만 신각이를 믿었던 효종은 끝까지 고집을 부려 그에게 치료받기로 하였습니다. 신각이는 효종의 종기를 보고서 침으로 피를 빼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옆에서 듣고 있던 유후성이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각이를 믿었던 효종은 그에게 침을 놓으라고 명했습니다. 신각이가 떨리는 손으로 종기를 째자 고름이 나왔고 효종이 만족해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가 모두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게 됩니다. 효종의 얼굴에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고 피가 멈추지 않자 출혈을 멈추는데 효능이 있는 혈가를 대량으로 들여와서 발랐지만 딱히 효용이 없었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자 효종은 점점 숨을 헐떡거리기 시작하며 자신의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왕실에서 과다출혈은 겪어보지 못했던 일이기에 어이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효종이 과다출혈로 승하하였고 현종이 즉위하게 됩니다. 그 후 신각이와 유유성을 의금부에 하옥하였으며 대신들은 의료사고를 일으킨 어이들에게 참수형을 요구했지만 현종은 효종이 아끼던 신각이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끌며 버텼지만 신하들의 끊임없는 상소에 결국 현종은 신각이에게 참수형 대신에 교수형을 내렸으며 유유성은 의조로 기양을 보내는 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자면 효종은 폐혈증과 당뇨병성 미세혈관병증을 앓았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이기에 혈관이 얇아지며 피가 잘 통하지 않아 얼굴, 손, 발이 장미색으로 변하고 차가워지고 심해지면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혈관이 잘 터지며 만약 터지게 되면 파종성 혈관 내 응고 상태로 지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는 특히 조심했어야 합니다. 효종의 경우도 혈관이 점차 막혀 두면부에 종기가 생겼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미 효종 얼굴에 종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시대 당시에는 손 쓸 수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효종의 건강 상태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효종은 세자 책봉식 이후 술을 마시지도 않았으나 과도한 스트레스와 업무, 충분하지 않은 수면 시간,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당뇨를 앓게 됐습니다.